옛날에는 집에 왼종일 라디오를 켜놓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전화도 받고 보고 싶은 영상도 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실화 사연도 듣고 하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집안일 하면서 사연을 듣는데 듣다 보면 사연자 얘기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제 속에 있던 답답한 것들을 어느새 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엔 제가 겪은 일은 듣기만 해서는 도저히 속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 펜을 들었어요. 정말 내 살다 이런 일도 겪는다 싶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잘 들어보셔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그 시절에는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흔했고 기대 없이 나간 선자리에서 제 이상형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이나 키가 큰 것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제가 얘기를 할 때 웃어주는 눈웃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눈웃음이 보고 싶어서 말수도 적은 제가 할 말도 없으면서 계속 주저리 말을 하고는 그랬거든요. 혹시나 말 많은 여자 싫어할까봐 눈치도 봤지만 당시 남편은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제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어김없이 다시 만날 약속을 잡고 헤어졌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만나는 날이 늘어가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 준비를 할 때만 해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크게 걱정 같은 건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이고 저희 집에서 엄마가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에 조금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여행 후 들어간 본가에서 저는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말았죠.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거라. 아침상 차리려면 그 시간에 쌀을 씻어야 해. 네, 어머님. 친정집에서 둘째로 태어나 자라면서 한 번도 그 시간에 일어나 밥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어요. 주말에는 늦잠 자는 게 일생의 낙이었고 입맛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서 밥을 지어야 하고 늦잠 같은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결혼을 해서 공주님처럼 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집살이에 저는 적잖이 놀라고 말았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차가운 물에 쌀을 씻으면서 시작된 집안일은 아침밥을 차려서 식구들 먹이고 또 점심을 차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다른 집안일을 했어요. 그리고 곧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정말 밥하다가 볼일 다 보겠더라고요. 식구도 많으니 반찬도 몇 끼 만들어야 하고 종일 부엌에서 종종거리다가 식구들이 다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고 나면 그때 저도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드는 고된 생활에 신혼 초에는 살이 쏙 빠져서 친정 부모님이 저를 보러 오셨다가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였어요. 너 괜찮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래요? 안 하던 일하니까 그렇지 뭐. 사돈이 일을 많이 시키니? 엄마가 얘기 좀 하고 갈까? 식구들 많아서 그런 걸 어떡해. 괜찮아요, 엄마. 뭐 그런 걸 엄마가 얘기를 해. 부모님 주선으로 나간 중매 자리에서 결혼까지 하게 된 터라 부모님이 알아봐준 집안에 시집을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주 만에 살이 내린 얼굴을 보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자책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그 집안이랑 괜히 사돈 맺겠다고 한 모양이다. 다 엄마 탓이야. 이렇게 네가 고생할 줄은. 명절에 친정에 갈 때면 엄마는 늘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본인 때문에 그런 집안에 시집 갔다고요. 속상하실까봐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데도 살 빠진 몸은 가릴 수가 없으니 엄마가 다 눈치채시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왕 결혼한 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남편은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는 장남이었고 결혼은 남편 혼자 했으니 그 동생들이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시부모님 두 분까지, 그나마 시아버님이 둘째라 시할머님이 같이 안 사는 것만도 저에게 다행이었죠. 저도 친정에서는 3남매라서 동생 하나 더 있는 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친정과 180도 다른 집안이라 맏지와 맏며느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했어요.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제가 해야 하는 것도 그 이유였고요. 살이 쏙 빠져서 부모님이 속상해지실 정도로 호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왕이면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묵묵히 시어머님께 배워가며 살림을 하나씩 익혔고요. 시어머님이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잘했다는 칭찬 같은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 나름 시부모님 두 분과 정을 쌓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언젠가는 저에게 살가운 말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솔직히 그 기대는 아직도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쯤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해주실 법도 한데 한 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해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시아버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치매 증상이 와서 점점 애가 되어 가시거든요. 어쨌든 지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셋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에게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첫 아이가 생겼어요. 이왕이면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들이 태어나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장남과 결혼한 여자들은 다들 첫 아들에 대한 노이로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아들의 부담이 컸으니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쁨과 안도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고요. 아들을 낳고 돌이 지났을 때 둘째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2살 터울로 막내를 낳았는데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남들은 아들 하나 낳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고생을 하는데 저는 낳는 아이마다 아들이라서 동네에서 꽤나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빨아서 널어둔 속옷이 없어지는 일도 잦았고요. 그만큼 아들이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지만 남들 다 하는 고민을 저는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어요. 대신 삼형제를 키우는 게 힘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영훈아, 영재야,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 어서 안 내려오니? 네, 내려갈게요. 안 넘어지게 조심해서 내려와. 아! 영재야! 사내 아이들이라 그런지 모험심도 강하고 겁도 없었어요. 높은 담벼락에도 올라가고 장돛대에도 올라가고 아주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는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죠. 그나마 나이차가 있어 막내는 제 등에 매달려 있으니 망정이지 셋 다 한꺼번에 그 난리를 쳤다면 정말 제 정신이 아마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쏘다니기 좋아하는 첫째를 따라 둘째도 똑같이 하려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 번은 낮은 담장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죠. 지금은 이마에 그 흉터가 있을 정도로 꽤 길게 찢어졌었어요. 피가 철철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영재는 누굴 닮아서 저래 걸핏하면 넘어지고 애비는 어릴 때 병원 한번 안 가고 키웠는데. 다친 아이가 속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자꾸 다치는 둘째를 보며 혀를 차는 시어머님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아이가 다친 것도 속이 상한데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더 속이 상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렇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고 서름에 시어머니 등지고 눈물도 훔치고 그랬어요. 고된 시집살이의 서운함까지 참 보람없는 맏며느리 자리를 그래도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다 남편 덕분이었어요. 오늘도 울었어? 눈이 벌겋네 그래.
아니에요. 아니긴, 어머님 그러시는 거 한두 번이야? 아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자, 발 이리 내봐요. 아이, 왜 이래요? 어허, 어서 발 달라니까. 눈이 약해서 그런지 눈물을 조금만 흘려도 눈이 벌게지곤 했는데, 그런 날이면 귀신같이 남편이 알아채고는 제 맘을 달래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를 차마 욕할 수는 없어서 제 맘 달래는 용도로 발 마사지를 해줬죠.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는 발바닥이랑 발등이 정말 아팠거든요. 그럴 때마다 굳은 살 베긴 손바닥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는 꼭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그 고된 시간을 잘 참으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뭉치였던 아이들은 제 걱정과 달리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그런지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남들 앞에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딜 가나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자랑거리고 자존심이 되어줬어요.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이 무색하게 늠름하고 듬직한 그런 자식들이 되어줬죠. 학교에서 공부도 꽤나 잘해서 자기 앞가림도 알아서 해주더군요. 맞이다 보니 책임감이 강하고 정적인 첫째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봐서 행정공무원이 되었어요. 둘째는 이과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고, 셋째는 사범대를 나와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는데 부모에게 의지할 생각 않고 각자 알아서 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영훈이 엄마는 어쩜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대? 비결 있어? 있으면 좀 알려줘봐. 비결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 셋 다 잘 되냐고. 배 아파 죽겠네 그냥. 나도 의문이에요. 애들이 알아서 해주니 그저 고맙지 뭐. 애들 덕분에 어딜 가나 면이선이 고마울 따름이었죠. 남편은 다 저 덕분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살림 살기 바쁜 제가 애들한테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다 제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고마울 뿐인걸요. 아무래도 첫째가 지 역할을 잘해주니 동생들도 다 따라서 지 몫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형이 앞서서 보여주니 지들도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그래서인지 결혼도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첫째가 직장을 구하고 몇 년 뒤에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는데 어찌나 단정하고 참한지 정말 입댈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가씨를 데려왔었어요. 당연히 그 아가씨와 결혼을 했고 저희 집 맏며느리가 되었죠. 몇 년 뒤 둘째도 결혼을 하겠다고 아가씨 하나를 데려왔어요. 형한테 어떤 조언을 듣고 데려온 건지 첫째 며느리와 분위기가 그렇게나 비슷하더군요. 그 아가씨 역시 저희 집과 분위기가 잘 맞았고 저희 부부 마음에도 쏙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시켰고요. 위에 형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셋째도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는 아가씨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데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영재야, 만나는 아가씨 없어? 없어요, 엄마. 아니, 왜 없어? 친구들한테 소개받는 아가씨도 없어? 연애하는 거 귀찮아요, 엄마. 셋째는 형들과 다르게 연애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군대도 다녀왔고 직장도 번듯하게 있는 놈이 왜 연애 한 번을 못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연애하는 게 귀찮다고 하는 셋째는 일이 끝나고 나면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클럽으로 가서 운동을 했어요. 매일매일 지겹지도 않은지 그 힘든 운동을 매일 하더라고요. 야, 너 몸에 그 근육이 우락부락한데 너네 반 애들이 무섭다고 안 해? 아이, 무섭긴. 나 학교에서 인기 많아. 스승의 날 선물 얼마나 많이 받는다고. 와, 야, 그거 애들이 무서워서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 형들이 운동에만 관심 있는 셋째를 놀려도 자극은커녕 팔뚝 사이즈에만 더 관심을 보이니 제 속만 답답해지더군요.
20대에는 그래도 지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 싶어 느긋했어요. 30이 넘어갔을 때도 맘만 먹으면 결혼 금방 하겠지 그렇게 여겼고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연애하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으니 부모된 입장에 더 이상 느긋할 수가 없었어요. 급한 마음에 선자리도 만들어 보고 며느리들에게 참한 아가씨 물색해보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셋째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으니 어느 순간 저도 해탈하게 되더군요. 말을 들어 먹어야 뭘 해보죠. 돌부처 마냥 남의 일처럼 하니 일이 되지도 않고 저도 자꾸 실망만 하게 되고요. 그만 신경 꺼. 알지가 좋아야 만나는 거지. 그 억지로 붙인다고 사람 인연이 되나 어디. 네, 저도 이제 그만하렵니다. 저놈 똥꼬집을 누가 말려요. 나도 모르겠어요. 지 결혼이지 내 결혼인가 뭐? 하하하, 우리 양여사 이제 내려놨구만. 다 큰 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재미지게 삽시다. 응? 남편 말대로 억지로 갖다 붙일 수도 없고 그냥 신경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더 신이 나서 운동을 다니더군요. 그러는 걸 보고선 저도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치맥기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셋째 결혼은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반가운 소리를 하더군요. 주말 시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녹초가 돼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뭐? 결혼? 네가? 나 진짜야? 결혼할 아가씨는 있고? 있으니까 한다고 하죠. 결혼은 뭐 혼자 하나. 세상에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는 소리에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 반가운 소리였거든요. 저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집에 당장 데려오라고 했어요.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곧 만나는 사람을 저희 집에 인사시켰고 처음 인사를 온 그날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나이가 아들보다 8살이나 더 많은 여자였어요. 요놈이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데려와서 차마 아가씨 면전에 두고 대놓고 놀라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돌부처 셋째가 처음으로 인사시키는 아가씨인데 그것도 결혼하겠다는 상대인데 좋다 싫다 표도 못 내고 체면 차리고 웃으며 대하고 있자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겨우겨우 식사를 마치고 아가씨를 돌려보낸 뒤 저희 집은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아니 너 제정신이야? 8살 연상이라니. 영훈이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너 첫째 형수는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영재야. 여태 혼자 지내놓고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너랑 나이 차가 너무 난다. 너 다시 생각해. 집안 분란 만들 작정이니? 저와 남편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현실적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더 까무러칠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저희 아이 생겼어요. 아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순간 환청이 들린 줄 알았어요.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죠. 아이? 임신했다는 거니? 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선다고 막내가 딱 그 격이었어요. 혼전 임신이라니 그것도 막내가.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고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희를 담담하게 쳐다보고 있었고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음파 사진까지 얼굴 앞에 들이미는데 어찌 반대하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지가 하겠다는데 8살 많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셋째도 장가를 보내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리면서 친척들은 난리가 났죠. 아들 셋 다 잘 키워서 입댈 곳이 없던 아이들인데 셋째가 기어이 지 부모 뒷목 잡게 한다며 수근수근 아주 신이 나서 씹어대더라고요.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줄 다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잔치를 치렀어요.
처음부터 매끄럽지 않았던 관계였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제가 품고 다독여서 잘 지내기를 바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끌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전혀 그럴 맘이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마이웨이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온라인 사이트로 옷을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툭하면 일 때문에 바쁘다며 집안 행사를 빠지고 명절에도 명절 당일에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초반에 위에 두 며느리들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셋째야, 네가 아무리 네 일이 바빠도 그건 아니다. 여기 일 안 하는 사람 있든? 명절에 며느리가 빠지는 집은 내 어디서도 못 봤다.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 공장 납기일이 이날밖에 안 된다는데요. 저 고객들 택배 발송 때문에 이미 다 작업해야 하는데 못하면 전부 다 반품이에요, 어머님. 그런 건 날짜를 봐가며 미리 수를 써놨어야지. 네 동서들은 다 하는 일을 너만 쏙 빠진다는 게 말이 되니? 혼자만 쏙 빠져서 며느리들 사이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집에서 살림은 아예 안 하는지 반찬 가져다 준다고 들리면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지 개가 사는 곳인지 당최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난장판으로 해놓고 살더라고요. 얘 막내야, 너는 임신도 한 애가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사는 거니? 저 개는 어떻게 안 되니? 어머님, 우리 초코는 결혼 전부터 저랑 살던 개예요.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럼 정리라도 하고 살던지. 아휴. 냉장고에는 생수병이랑 맥주캔만 덜렁 있고 음식은 죄다 시켜 먹는 것 같더군요.